문재인 대통령은 또 뒤에 꽁꽁 숨었고 이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안보리에서 말이죠. 지난 5일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날 딱 발사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 그리고 김정은이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건들지 말아라, 또다시 벼랑 끝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차기 정부 불과 이제 3월 9일이니까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기 정부, 뭐 틀림없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대북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과 같은 굴종적 대북 정책은 쓰지 않겠다, 확고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정부 탄생, 특히 야권 집권 가능성을 두고,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가 이대로 대북 일종의, 그러니까 뭐 유화적 정책에서 원칙적인 대북 강경론, 즉 이런 안보 우위의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힘의 가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 그리고 현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북 압박 정책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반발 차원, 이런 측면, 그리고 대내적으로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 결속을 또 도모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지금 새해 연초, 오늘 뭐 이제 11일인데 두 번 이렇게 연초부터 도발하는 것은요 매우 이례적이에요. 보통 뭐 한 2, 3월, 3, 4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도발하는 거, 이거는 뭐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것인데, 이렇게 연초부터 이 도발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대선과 관련된 압박용이다. 즉 새로운 형태의 북풍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자강도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자강도는 작년 9월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처음 시험 발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된 미사일도 이 사거리, 지난번에 이제 700km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속도는요 지난번에는 마하 6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마하 10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글라이더형이냐 아니면 기동식 재진입체형이냐, 즉 탄도부 형태의 두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 중 어느 것인지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군 당국에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에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은요, 이 활공의 이 탄도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군은 이 활공하기 쉬운 이러한 현상이 극초음속 활공체 HGV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발사한 미사일 탄도부의 경우에는요, 원뿔 형태로 양쪽에 작은 날개가 달려있고,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볼 때 HGV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 즉 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우리 군에서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요, 지금 이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 포럼의 전문 연구위원인데, 신종우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을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 과정에서 비행체 내열 소재, 그다음에 비행 성능과 제어, 극초음속 환경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 속도 등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안보리에서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요, 북한의 계속된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 추구, 즉 WMD죠. 이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에 즉각 응하라, 이런 촉구의 성명을 냈고, 오늘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직 이 별도 성명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연초부터 이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첨단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또 핵 고도화를 시킨다, 이러한 입장을, 정책을 김정은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천명을 했어요. 이걸 보면 김정은이의 이러한 국방력 현대화 계약에 따라서, 즉 핵미사일의 고도화 작업에 따라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수립이 더 저는 가까워진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은 이러한 신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이 강경 입장을 말하자면 이 반박 차원에서 이러한 도발, 벼랑 끝 전략을 계속할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이번에 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멸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공산주의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김정은이의 지시에 따른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에 대한 반발적 성격도 담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낼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도 이미 분석을 또 전망을 해드렸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가 굉장히 약화지고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의 반전 모멘트에 들어갔다, 진입하고 있다. 제가 아마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일반 언론 이 전문가들 평가 중에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상승 국면에 말하자면 전환, 이거를 아마 제가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망을 해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도해드리는 무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어젯밤 오늘 지금 방금 전까지 나왔는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제가 이미 2, 3일 전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6일날 우리 선대위 내홍이 말하자면 정리가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전망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여러분께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하고 그냥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 그 다음에 뉴스핌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 그 다음에 데일리안 의뢰로 PNR, 데일리안이 의뢰한 또 여론조사 공정, 이 4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2군데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동점이에요. 38.2. 그리고 한 군데만 살짝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밀려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 하락세는 이제 완전히 멈췄다. 이제 상승만 남아있다. 이게 저의 또 다른 판단이고, 그 다음에 2030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집도끼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또 외연이 또 확장되는 그러한 추세에 돌입해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먼저 그러면요, 여론조사 기관,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우선 여러분께 2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해드리는 여론조사 공정은 데일리안이 의뢰를 해서 지난 7일하고 8일, 그러니까 내용이 끝났을 때 7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8일이 이제 주말이니까 내용이 끝났을 때 조사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36.9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36.5, 0.4인데, 그 다음에 안철수는 14.0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0.1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3.4%가 빠졌습니다. 급락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14.0이니까 6%가 급등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0.1로 살짝 올라가는 이 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단일화가 됐을 때는 윤석열 이 43.4 대 이재명 37.4, 3. 그래서 6%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는 33.4 대 33.8로 이 안철수 후보가 근소하게 이재명한테 밀려요.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안정적인 모멘텀의 전환, 즉 상승 국면으로의 진입,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공정, 문재인은 38.7이 부정, 38.7이 긍정, 58이 부정. 그래서요, 여전히 20% 가까운 부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평가율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시 40% 아래로 떨어진 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30.3, 그 다음에 3% 정도로 우리가 집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당이 1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윤 후보의 하락세가 멈춘 것이 확연하고 이재명이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추세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무려 6%나 이긴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국정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 딱 57일 전에 이 회견을 통해서 이제 금년을 정권 교체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제 국정운영의 비전, 그 다음에 쇄신된 선대의 본부 중심의 캠페인 구상, 이런 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진심, 변화, 책임, 이 세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회견 장소로요, 이렇게 여기로 정한 거, 즉 이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정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이곳이 말이죠, 50년간 연쇄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 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정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했다. 이렇게 지금 선대위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선대위가 지난 6일날 이제 개편된 이후로 윤석열 후보의 파격 행보, 그야말로 짧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내놓고 특히 2030 세대, 그 중에서도 2대 남을 겨냥한 말하자면 아주 충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온라인 선상에서 뜨거운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맞춤형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전 연령층에서 앞서는 세대포의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오세훈 시장 모델을 참고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또 이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대위 측에서는 앞으로 2030 남성에만 지속된 공약이 아니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러한 성에 입각한 분류 차원, 이건 고쳐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세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 맞춤형 공약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그런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이 반려견, 반려묘에 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강한 또 메시지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반려견, 반려묘 우리 유권자가 한 1,500만 정도로 추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성렬이 형네 밥집에서 웰시코기 8마리를 키우는 손님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바로 이 반려견, 반려묘와 관련해 가지고요, 반려견 등록제, 그 다음에 표준 진료 체계를 명확히 도입하겠다. 그리고 공공보험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면 우선 반려견 치료비와 관련해서 공제조합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런 손님에게 대해서는요,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부산 근무할 때는 롯데 팬이 되고 대구 근무하면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된다, 검찰 직원들과 응원하면서 하나가 이렇게 해서 되더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소회를 밝히고 있고, 만약에 우리 강아지들이 아니면 내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잘 버텨왔겠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이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리와 같은 이 반려견 4마리, 그 다음에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지율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역전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연대 단일화 문제, 그리고 3월 재보궐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요, 단일화 또 연대,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선을 긋고 있고, 또 이 재보선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문 빅텐트 구축론과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안철수나 김동연 후보 어느 정도로 사상이 일치하고 같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으면 시너지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선에서 뜻이 비슷한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지만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다른 세력과 원칙 없는 연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손해를 봤다. 민주통합당이 통진당과 생각이 일치하느냐가 공격을 받았다. 이런 사례를, 부정적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된 조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설문이 이루어졌고 주로 금요일에 조사가 됐는데, 우리 후보는 금요일부터 메시지 변화를 가져와서 이번 발표되고 있는 7일, 8일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 멈추거나 하락세의 하락폭이 멈춰지거나 아니면은 상승 국면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 이게 MBC에서 조사한 결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당 자체 조사를 보면 토요일 조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는 반등이 제법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 안 후보가 꼭 안 후보하고 단일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 판단하는데, 그 이후 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에서 윤 후보가 지지를 상당히 회복했다.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를 환경이 마련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단일화는 표를 합쳤을 때 병합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안 후보가 약간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애초 우리 후보를 지지하다 젊은 층에서 최근 인재 영입 등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탈해서 안 후보 지지층에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젊은 층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 안 후보로 흘러간 지지율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단일화를 해도 큰 효과가 나기 어렵고 같은 덩어리를 주고받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요, 윤 후보와의 갈등 원인이었던 윤핵관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 이 말에 있어서요, 개선상 일하기 위한 불편함은 사라졌다. 윤핵관은 후보 측근이거나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무나 의사결정 조언 역할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은 실무자가 이를 빠르게 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윤핵관의 영향력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말 중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이번이야말로 경선 위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천 방식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경선이라 해서 영입 인사에 비해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세 지역에 기라성 같은 분이 많이 모여 후보와 상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제가 당 대표 취임 후에 조직 강화 통이나 지역 조직을 운영할 때 경선을 원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거물급 영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쟁쟁한 분들이 경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또 종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재선거를 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말해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방식을 많이 바꿔서 당내 분위기도 크게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천만 원 이런 한 줄짜리 공약 때문에 이대남 호응이 상당히 크다. 이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매일같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우려스러운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의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큐튜브를 또 공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강성 보수 유튜버라고 그러죠. 매일 큰일 났다. 문재인 벌벌, 멘붕, 홍준표 폭망을 외치면서 노인층을 세뇌하는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사이비 유튜버들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황 대표에게 붙어서 180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윤석열 후보조차 망치고 있다. 정신 차립시다. 제대로 판을 보고 대책을 세우시라면서 황 대표 시즌2로 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이런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 강성 보수 유튜버 여러분들 뭐 이런 유튜브는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매일같이 큰일 났다, 벌벌한다, 멘붕이다, 이런 유튜버들에게 속아 넘지 말라. 이러한 당부이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권은희 하면은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잖아요. 최근에 지난 1월 6일 날 권은희 의원이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신년 인사 겸 여러 가지 상의를 이 메시지 뭐라 그럴까요? 의견을 나눴다. 이게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홍 의원이 말이죠, 이 단연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안 후배가 꼭 전달해달라. 무엇을? 2017년도 대선 상황 다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19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루어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에 41.08%였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요 52.2%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이거를 강력하게 권인의원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당시에 홍준표가 2인데 2.24.03, 그리고 안철수는 3인데 21.41, 유승민 4위인데 6.76, 이게 합쳐서 52.2. 그래서 문재인보다도 오히려 11%나 더 웃돌았다 이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